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순간도 아니고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가지고 좌절했던 순간도 아니고, 가진 재산 다 사기당하고 날려가지고 거지가 됐던 순간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들의 어떤 무시를 당했을 때, 누군가의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저를 괴롭히고 험담하고 저를 미워하고 욕했을 때, 그런 순간이 가장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떤 아이들 그 왕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왕따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우울증도 당연히 걸리는 거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험담했을 때, 그때 정말로 하루도 회사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 비난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무기가 된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나를 매일 지적하고 욕하고 비난했을 때 정말로 이 가슴에 병이 생겨가지고 심장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특히 약자이거나 좀 성격적으로 온순하거나 할 말을 좀 못하거나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일 경우에는, 마음이 여린 사람일 경우에는 남들의 비난에 아주 취약하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착하다 보니까, 모질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그 비난을 그대로, 누군가의 비난을 화살을 계속 받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타인의 어떤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판과 비난을 먼저 구분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게 어학사전에 의하면 이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게 옳고 그리고 따져서, 그러니까 너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판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난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잘못 결정을 지적해서 너는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너는 인간이 왜 그래, 너는 그러면 인생 끝난 거야, 넌 나쁜 인간이야, 너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난 너 같은 인간이 제일 싫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서 또 숨을 쉬고 사니?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 네 그 얼굴로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성적인 생각도 없고 합리적인 사고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팩트도 없는, 그냥 잘못이나 결정을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험담이나 이게 지적을 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비난에는 이성적인 것도 없고 합리적인 생각도 없고 밑도 끝도 없듯이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명확한 것도 없이 그냥 상대방을 험담하고 지적하고 결점을 들춰내는 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한 건지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비판은 사실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니까. 이와 달리 이 비난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로지 이 비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자기가 화나서 욕을 하는 거고, 자기가 신경질 내서 짜증을 내는 거고,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비난은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 비난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밑도 끝도 없는 이 사람의 어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 독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 사람의 무가치한 이 언어와 감정을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는 다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다음에 5가지 사항에 근거해서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비판과 비난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난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나는 나를 조언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다. 조언이라는 것은 도울조의 말씀언, 말로써 이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서 진짜 조언을 하는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욕을 하지 않는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해준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사람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잘못으로부터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띄워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말을 우리는 조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 조언이랍시고 말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비판과 비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가끔씩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조언이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 사람을 그냥 비난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군가가 언젠가는 나를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나에 대해서 욕도 하고 험담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그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병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에 5가지 필터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비난이든 비판이든 조언이든 이런 사람이라면 받아들이자.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비난이든 비판이든 조언은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니까 그를 받아들일 필요가 마땅히 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비난이든 비판이든 받아들이자.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은 받아 먹어야 될까요? 그냥 던져버려야 될까요?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황금과 같다. 그래서 나는 그 황금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이거는 약이 되고 살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준 사람의 말이라면 이거 듣자.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 좀 이제 너무 좀 게으른 것 같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 너 그렇게 사람들 욕하고 나쁜 짓 하면 나중에 벌 받아. 친구야, 이제 좀 정신 차리자. 야, 당신 너 그렇게 술 많이 먹으면 진짜로 간암 걸릴지도 몰라. 이제는 이제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자신을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해준다라면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다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이 말이 명확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게 비난이든 비판이든 조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저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상처나 어떤
고통이나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내가 도움이 되느냐, 내가 더 성장하느냐,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느냐,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면 일단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언이나 지적이나 비난이든 비판이든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성장할 테니까 그게 나에게 독이 된다라면 뱉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음식이 된다라면 그거를 우리는 용기 있게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중요한 인간인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치롭고 소중하고 중요한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비난이든 비판이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뭐 1년 만나다가 나중에 헤어질 애다. 친구가 나에게 정말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동안 참았는데 저 친구가 평생 가야 할 만큼 중요한 인간이고 친구냐 이거죠.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끊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 다음에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을 이제 고치자. 이거는 이제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들춰내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잔소리하고 너 왜 그러냐 저렇게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나의 어떤 잘못이나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 나 혼자 피해보는 게 아니라 저 주변 사람까지도 피해보고 저 사람들도 고통을 받으니까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봐서 나에게 있어서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라면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고치자. 왜냐하면 뻔히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매일 술 먹는 거 그 잘못된 거잖아요.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그냥 있으면서 우울한 상태로 있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학생으로서 매일 게임만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치자는 거죠. 고치고 나면 2번 다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나를 그거 가지고 지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유 없는 꺼리, 저 사람들의 어떤 험담이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나에게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잘못된 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거를 고치자. 그걸 고쳐야만이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한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계속 같이 이 실수를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비판을 하겠죠. 그러다가 점점 내가 말을 안 듣고 점점 심해지면 사람들 나를 비난을 하겠죠. 비난해도 말을 안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느 순간 공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음으로써 내가 이 비난과 공격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열등한 존재가 비난한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귀 기울여 듣지 말자라는 거죠. 비난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다. 들을 가치도 없다. 사실은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제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이유 없이 막 비난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할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행복해 보이나요? 마음이 따뜻해 보이나요? 선해 보이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 보이나요? 마음이 안정돼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이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마음이 많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비난하니까 난 열등한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내가 열등한 존재고 비난받을 만한 존재이다라는 게 자기 안에 깔려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싫어요. 이 단점이나 이 실수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완벽주의가 있지만, 겉으로는 완벽주의지만 실제는 이 열등감에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넌 쓰레기야, 넌 죽어야 돼, 넌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무서울 정도로 잔인할 만큼 비난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막 쫄고 두렵고 마치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내가 인생 헛산 것 같고 내가 쓰레기 된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막 왕따 시킨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남을 괴롭히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강한 인간도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약자를 밟게 되는 가장 어떤 치졸한 약한 자들의 어떤 이기적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열등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저렇게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이해되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막 이유 없이 비난하면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다. 자기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욕하는 것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또 욕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계속 여기고 있구나,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억지로 편해지자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열등한 존재가 비난하다. 내가 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막 이유 없이 죽이네 살리네, 너는 인간이 어째저째 나면 막 험담하고 질적하고 욕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아유 넌 당신은 그런 모습들이 있군요, 그렇게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관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타인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 좋아할까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걸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식이 되고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남들의 작은 단점이 왔을 때 확 던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지녀버리면 정말로 슬프죠. 이런 열등감이 많은 인간들이 이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예가 생겨버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돈, 명예, 권력으로 이 약자들을 짓밟고 비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과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오히려 역으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열등한 존재가 비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는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매일 저렇게 비난하고 사나 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도 이 비난밖에 할 줄 모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모르고 자존심 상해, 속 상해,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차라리 죽어야 되나, 나는 끝인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기술만 늘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또 역시 내 주변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땅한 비난은 쿨하게 인정하자. 이건 이제 두 번째하고 좀 다른 맥락이 다른 건데, 비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단하지 말자. 이게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 중에 비판도 있을 수도 있고 조언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비난이라고 생각하면 또 비난이 되는 거고, 내가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또 조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면 받아들여라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땅한 잘못이었다. 내가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간질을 했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다. 사기를 쳤다. 나쁜 짓을 했다. 누가 봐도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예인들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깔끔하게 쿨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저는 술은 먹었는데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매니저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더 나를 거칠게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잘못이 있다라면 그 비난을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과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 비난은 끝이 난다. 그런데 이 비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비난 악마를 굶기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비난 악마와 칭찬 악마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악마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이제 그럼 비난 악마, 칭찬 천사라고 한번 고쳐볼게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 악마와 칭찬 천사가 있어요. 이 둘이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워요. 그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비난 악마와 칭찬 천사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즉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비난 악마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내가 비난 악마에게 먹이를 주고 얘한테 힘을 실어주면 비난 악마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 내가 칭찬 천사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이 칭찬 천사가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비난하는 나를 내가 이제는 경계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꾸준히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연습이 중요하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오다가 이 화살이 튕겨나가요. 내가 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막으로 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더라도 튕겨져 나가는데, 내가 나에게 매일 비난하고 욕하고 이 죽어버려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밖에서 바람만 불어도 여기가 놀라고 비난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야만이 이유 없는 저 사람들의 비난을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의 그 비난을 내가 이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충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미워하구나.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비난만 하고 살구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좋은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 못한 걸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자기 마음속에 이 비난 악마가 얼마나 크게 자랐으면 부하 직원에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지 참 저 사람은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렇게 연민의 마음을 주고 나는 내 갈 길을 뚜벅뚜벅 다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에게 별로 소중하고 대단하고 멋진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가지고 내 인생은 정말로 끝이야. 저 우울해요.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정말 병들었어요. 저 이제 학교 못 다녀요. 저 회사 못 다녀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만한 값어치도 없는 사람들의 비난은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훨씬 더 좋고 멋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휘둘려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고통받고 우울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설령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더라도 내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자신은 내가 나를 먼저 비난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설령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가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삶을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지원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비난해서는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해서도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